가장 대표적인 접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접대비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하는 향응, 금품, 전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접대비의 경우는 그 기업의 부실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과세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보아서 크게 두 가지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 발생하면 전액 비용 처리하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두 가지의 제재가 따르고 있습니다. 제재를 둠으로써 될 수 있으면 접대비 지출을 좀 막겠다는 거죠, 세제상.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도식을 좀 해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접대비 해당액을 찾아서 먼저 증빙은 제대로 추출했는지, 두 번째 한도는 오버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증빙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바로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증빙은 제대로 받아왔지만 한도를 초과했다면 역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충족한 접대비 한해서 최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첫 번째 증빙에 대한 제재는 뭔가? 증빙. 어떠한 증빙들을 받아와야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빙은 대부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나의 비용이 상대방 매출로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증빙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신용카드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신용카드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비용의 경우에는 개인카드 사용도 가능하죠.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접대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야 첫 번째 요건인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에 대해서 모든 접대비에 대해서 증빙을 다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현실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만 원 초과 한 경우만 이러한 법정 증빙을 수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거래처 경조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가 있는데요. 경조금에 한해서는 20만 원까지는 굳이 증빙이 없어도 일단 세무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원 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증빙을 제대로 수취 안 한 것에 따른 첫 번째 단계 제재를 받아서 세무상 비용 인정 못 받겠죠. 아무튼 이렇게 증빙을 제대로 수취 못한 것은 손금으로 부인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도는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에 따라서 한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초금액 1,8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사업연도 월수 그리고 수익금액, 우리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이 수익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게 한도가 되겠습니다. 일정률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억 이하는 1000분의 2, 500억 이하는 1000분의 1, 500억 초과한 건 10,000분의 3입니다. 따라서 그리 크지 않는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접대비의 과다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증빙을 제대로 사용했고 한도를 제대로 지켰을 때 비로소 손금 인정되는 겁니다. 한도 초과한 금액은 역시 손금 불사입해서 소득 처분 역시 똑같이 기타 사회 이출로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접대비에 대해서는 증빙에 대한 제재, 한도에 대한 제재 두 가지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외관상 보이는 접대비에 대한 조정일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외관상 보이는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접대비 해당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접대비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지출하는 향응, 금품 모든 걸 말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 지출한 향응, 금품이라면 전부 접대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